오늘도 가슴 따뜻한 한 올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올리는 영상 듣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알람이 떠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다현이가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한지윤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26살의 지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다운테크라는 중견기업의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죠. 아버지 한기석이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지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운테크 본사 건물 앞에 선 지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2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든 지윤은 고향 사투리가 나올까봐 입술을 꾹 다물고 로비로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사팀에서 근무하게 된 한지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선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지윤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지윤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작게 코웃음을 쳤죠. 요즘 신입사원 뽑는 기준이 많이 낮아졌네. 지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층에서 내린 지윤은 인사팀이 있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윤에게 모아졌습니다. 신입이구나. 나는 인사부장 백재현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재현 부장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백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참, 지윤 씨.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동료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그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지윤은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고조를 뽑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팀 이미지만 떨어지겠네. 지윤의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듣며 자랐는데 이곳에서는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죠. 한편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강진수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강 회장은 이 회사를 일궈낸 창업주였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한지윤이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지윤. 고흥 출신이라고? 강 회장의 눈에 잠깐 어떤 감정이 스쳤어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도와준 고향 친구의 이름도 한기석이었죠. 설마 그 친구이.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윤이 다운테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2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지윤의 하루는 고됐지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윤아, 이 서류들 정리해놓고 회의실 예약도 확인해둬. 백재현 부장은 지윤에게 항상 잡무만 시켰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지윤만 복사나 심부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냈죠. 어느 날 오후 지윤은 회의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진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윤은 깜짝 놀라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인사팀 한지윤입니다. 강 회장은 지윤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젊은 여직원의 맑은 눈동자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윤이 고흥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고흥. 좋은 곳이지. 나도 젊었을 때 그 근처에서 살았거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윤은 회장이 자신의 고향을 아신다는 사실에 반가웠습니다. 정말요? 회장님도 전라도 분이세요?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짧은 대화였지만 강 회장은 지윤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윤이 나간 후 강 회장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윤이라는 직원. 신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줘. 이틀 후 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지윤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본 순간 강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기석. 역시 그 친구 딸이었구나.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3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사업 초기에 돈이 없어 막막했을 때 한기석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와줬던 일 말이죠. 그 덕분에 지금의 다운테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석이는 연락을 안 했을까? 강 회장이 더 알아보니 한기석은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혜를 갚지도 못한 채 친구를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지훈이가 기석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지훈을 불러서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아이 자신으로 봐야겠어. 기석이도 그걸 원할 거야. 강 회장은 마음을 정했어요. 지훈이 한기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며 지훈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작정이었죠. 한 달 더 지나자 지훈에 대한 직장 내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백재현 부장을 비롯한 몇몇 선배들은 지훈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특히 백 부장은 지훈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한지훈,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뭘 안다고. 지훈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고향의 어머니께 송금할 돈도 없어지고 서울에서의 꿈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지훈을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팀의 막내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훈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훈 언니 괜찮아요? 어느 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던 지훈에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지훈의 고통이 그대로 보였어요. 한편 강진수 회장은 지훈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무실을 지나가며 지훈의 모습을 보면 돌아가신 친구 한기석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당장 나서서 지훈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지훈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훈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백재현 부장은 지훈에게 회의 준비를 맡겼어요. 지훈아, 내일 임원진 회의 자료 준비해놔. 실수하지 마. 지훈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꼼꼼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검토했어요. 월요일 아침 지훈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들과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진수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백재현 부장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자료는 우리 팀 한지훈이 준비했습니다. 고졸이지만 나름 열심히 했네요.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지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굳이 학력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백 부장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료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한 임원이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은 혼자 남아 지훈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세심한 배려와 정확성이 돋보였습니다. 역시 기석이 딸답네. 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사건은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실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전 직원이 참석하는 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오후 2시 대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진수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진이 참석했어요. 지훈은 회의실 뒤편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백재현 부장이 인사 관련 안건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백 부장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하려고 다가갔어요. 부장님, 추가 자료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건네는 순간 백 부장이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바람에 백 부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지훈의 하얀 블라우스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아. 뜨거운 커피가 지윤의 가슴팍에 쏟아지면서 지윤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윤에게 쏠렸습니다. 백재현 부장은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회의 중에 이런 실수를. 지윤은 뜨거운 커피 때문에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에서 왔어요. 100여 명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회사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백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100여 명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앞쪽에 앉아있던 강진수 회장이 일어났어요.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습니다. 잠깐. 강 회장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왜 이래? 왜 나만 이런 일이? 지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커피가 묻은 블라우스를 보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회의실에서는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서장은 30분 후 소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백재현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30분 후 소회의실에는 모든 부서장들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수 회장이 들어오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분노가 담겨 있음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서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백재현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백 부장 앉아 있으세요.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학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부서장들이 놀랐어요. 강 회장의 학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회사를 일군 것은 학위 때문이 아닙니다.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지윤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어떤 명문대 졸업생보다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백재현 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직원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00여 명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까? 회의실 안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백재현 부장. 예, 회장님. 백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즉시 사과하고 인사팀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대신 한지윤 씨를 새로 신설하는 인재문화혁신팀의 실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서장들이 모두 놀랐어요. 신입사원이 바로 실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그건. 한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 회장이 단호하게 자르냈어요. 이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도 함께 사표를 내시면 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인재는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와 성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기서가 내 딸 잘 키웠구나. 이제 내가 제대로 보살펴줄게.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오랜 죄책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한편 화장실에서 나온 지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모두 지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윤아. 수진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회장님이 전체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셨대.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축하해, 지훈야.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뭘 축하한다는 거야? 지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몰라. 너 승진했어. 인재문화혁신팀 실장으로. 지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실장으로 승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때 백재현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 부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위압적이던 백 부장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장님, 나는 오늘부로 인사팀장에서 물러나. 대신 너는 새로운 팀의 실장이 되는 거야. 백 부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지훈은 회장실로 호출받았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최고층 회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큰 책상과 서재 그리고 창가에 놓인 소파가 전부였어요. 앉으세요, 지훈 씨. 강진수 회장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미안할 것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강 회장의 따뜻한 말에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실장으로 임명하시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실함과 인품이 더 중요하죠. 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친구 한기석을 떠올렸어요. 지훈의 순수한 마음씨가 기석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는 우리 회사의 인재 문화를 혁신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훈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라면 반드시 잘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 회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훈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백재현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일한 인사팀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와서 인사를 건넸지만 백 부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백 부장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지훈에게 정말 심하게 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장님.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부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와.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백 부장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아니야. 잘못한 건 나다. 백 부장이 지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나는 네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지훈은 백 부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어요. 사람은 학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를 보면서 배웠어. 백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백 부장도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어요. 내가 부탁할게. 앞으로 좋은 팀장이 되어줘. 그날 오후 전 직원에게 인사발령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한지윤의 인재문화혁신팀 팀장 임명 소식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안 직원들은 강 회장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백재현은 인재문화혁신팀에 합류했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예전에 부하 직원이던 지훈이 이제는 상사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백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은 백재현을 자연스럽게 팀원으로 대했어요. 과거의 일은 덮어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요. 백재현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아직 지훈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리더십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지훈은 항상 이런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백재현도 처음엔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점점 진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팀장님,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둘만 남아 야근을 하던 중 백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서웠어요. 제 자리를 잃을까봐. 지훈은 손을 멈추고 백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방 사립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백재현의 고백에 지훈은 놀랐어요.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백재현에게도 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력이 더 낮은 사람을 보면 더 심하게 대했나 봐요. 제 약점을 감추려고. 과장님, 미안해요, 정말로. 그때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지금 와서야 깨닫겠어요. 지훈은 백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그 후로 백재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의 따뜻한 리더십을 배우면서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고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백재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재문화혁신팀의 프로젝트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훈의 팀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지훈 팀장 정말 대단해. 맞아, 우리 팀도 저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회사 곳곳에서 지훈에 대한 좋은 평가가 들려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백재현이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감사해요. 정말로. 뭘 감사하다고 해요?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백재현의 변화를 보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셨으니까요. 변화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백재현은 지훈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지훈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를 넘어선 무언가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한지훈과 백재현의 관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팀장님, 오늘 회식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백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백재현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에서 백재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팀원들이 모두 백재현을 바라봤어요. 저 지훈 팀장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백재현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마땅하기도 했죠. 백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팀장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따뜻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많이 좋아해요. 지훈의 대답에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의 로맨스를 지켜본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한지훈과 백재현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장소는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지훈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엄마, 울지 마세요. 지훈도 감격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모두 견뎌낸 보람을 느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주례를 서기 위해 단상에 오른 사람을 보고 모든 하객이 놀랐습니다.
강진수 회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주례를 맡게 된 강진수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이 직접 주례를 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직원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 신부인 지윤 씨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의 딸입니다. 지윤이 깜짝 놀라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오래전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기석이라는 이름의 정말 착한 친구였죠. 지윤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갚기도 전에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 친구의 딸인 지윤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지윤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윤이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친구의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윤아,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웨딩홀 안이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지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지윤은 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기석이 딸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해. 강 회장이 지윤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웨딩홀 벽면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지윤과 백재현은 손을 맞잡고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학력이나 출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앞길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좋으셨는지요? 좋은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 사연으로 올리겠습니다. 참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울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십시오.